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책을 하다 보니까 밤에 춥네요. 영화 같아요. 이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이미 제 블로그 HR리스트,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에 올린 글인데요.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하는 평가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매년 한 번은 인사평가를 해야 된다면 이때 인사평가의 본질 이유는 사실은 회사 여건과 상관없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인사평가의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본질은 하나예요. 다만 인사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 환경에 따라,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달리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인사평가 그 자체는 사실은 역할이 달라진 건 아니다. 통상적으로 인사평가는 크게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나눠져요. 업적평가는 말 그대로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거고요. 역량평가는 전사 목표와 연관이 된, 그래서 개인에게 부과된 목표, 구체적으로는 전략과제죠. 이 전략과제를 달성하는 과정, 그 다음에 본연의 업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에서 정한 역량이란 기준에 부합되게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이 관점에 대한 평가가 역량평가예요. 이 두 가지를 다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평가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본질적으로는 회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객관적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불황이어도 잘한 사람은 있거든요. 그죠? 화랑이어도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적자여도 정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직원, 리더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서 보상을 해줘야 되죠. 이때 보상을 할 때 다른 직원들은 의아해할 거 아니에요. 회사는 어렵다면서 왜 보상을 줘?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어떤 공정한 평가 결과물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부합된 보상을 해주는 것은 타당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업적에 대한 것도 당연히 평가돼야 되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보인 노력들,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인 노력들, 이와 같은 능력과 역량에 대한 것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또 가야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회사 여건이 어려우면 더욱더 인사평가는 공정해야 돼요. 회사가 어렵다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평가를 보상을 많이 받아? 왜 저 사람은 보상을 더 많이 받아? 이와 같은 의아심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사평가 공정함은요, 사실은 목표를 배정하는 순간 목표치를 합의하고 평가 측정 방법을 합의하고 평가 척도를 합의하고 그 다음에 전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의 합의, 이 부분이 사실은 균등하고 공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서 합의된 내용대로 연말에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의 값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 있어서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합의만 잘 됐다면 연말에 하는 평가는 사실은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전년도 12월에 목표를 배정하고 목표치, 측정 방법, 평가청도 실행 계획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관도 있겠죠. 그런 난관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리더의 도움이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 이때 도움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도 도와주지 않아. 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어떤 도움을 받지도 못해. 이런 것이 축적된 상황에서 연말에 목표 대비 실적 평가면은 구성원 입장에선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 어려웠을 때 도와줬다면 충분히 목표 대비 실적이 좋았을 텐데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염두에 둬서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점검을 통해서 뭔가 갭이 커. 그 갭을 메꾸기 위한 어떤 만회 대책 또는 대책,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그 수립하는 과정에 리더가 도와주고 구성원이 어떤 개선 활동하겠다는 것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토대로 또 리더 입장에 무엇을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하고, 즉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서 목표 대비 실적의 갭을 메꿔주는 어떤 개선 활동이 그 다음번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목표 대비 실적은 향상되겠죠. 그거를 1년에 4번 하느냐, 뭐 6번 하느냐, 매월 하느냐, 이거는 회사의 가이드에 따라 다르지만 리더와 구성원 간의 합의만 된다면 매월 해도 돼요. 합의만 된다면. 다만 회사에서 정한 횟수, 정기적인 점검 횟수는 꼭 맞춰야 된다. 근데 그 횟수는 리더와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나쁘지 않은 거는요, 구성원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도움이 필요한 게 생겼네? 그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득이 되는 거죠. 회사가 화랑이어도 당연히 평가에 대한 공정성은 되게 중시되는 거죠. 성과급이 나눠줘도 나눠지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 잘하는 데는 많이 가고 못한 데는 덜 가고,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나눠지는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또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가 불황이든 화랑이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공정한 평가의 그 근거는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평가의 값에 대한 합의예요. 그 값이 최종 평가 등급에 뭐로 쓰이든 간에, 나의 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에 쓰일 평가의 값이 뭐 수치로든 또는 어떤 뭡니까 등급 이 상태로 나오는 것에 대한 합의예요. 그 합의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단위 부서의 리더 입장에서의 인사평가의 목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다. 앞서는 지금 화랑일 때였고 지금은 이제 불황일 때란 말이에요. 당연히 회사가 적자인데 어려운데 그럼 보상을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뛰어난 목표 대비 실적과 발휘한 역량들이. 그런 경우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대부분은 보상을 못 받는데, 적게 받거나 못 받는데, 누구는 많이 받네? 누구는 받네? 남들은 못 받는데. 이럴 때 또 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의 경영 여건이 화랑이든 불황이든, 그러니까 인사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설령 사업 구조 조정이 되더라도, 명예퇴직이 실시가 예고되더라도 인사평가는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화랑이든 불황이든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한 인사평가를 원하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근데 공정한 인사평가를 위해서는 사실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배분, 목표치에 대한 합의, 평가 척도 합의, 그 다음에 실행 계획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한 합의, 그 다음에 실행 계획에 대한 합의, 이게 향후 평가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사실 근간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의 제목처럼 구조조정을 한다, 명예퇴직을 한다. 근데 그 시점이 인사평가가 끝난 이후라면
이때 인사평가는 그 어느 해보다도 사실은 민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요 화면에 있는 내용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가 되려면 선행 조건이 목표를 설정하고 배정하고 측정 방법에 대한 그리고 실행 계획을 짤 때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기적인 성과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한 것 찾아서 메꿔지는 것에 대한 개선책을 끄집어내고 또 개선에 대한 활동을 약속을 해주고 개선 활동을 또 주도적으로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합의하는 그런 활동들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HRD 담당자 입장, 인사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리더와 구성원들,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문화를 다시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매년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개선시킨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리고 다양해요. 그래서 모든 요소들을 다 동시에 개선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부진한 것, 근데 이 부진한 요인을 개선하면은 조직 문화가 크게 개선되는 데 영향력이 큰 그런 요인을 찾아서 집중해서 개선을 하려니 정기적인 조직 문화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회사가 구조조정이야. 명의퇴직을 실시해. 그 해에도 불구하고 조직 문화 진단을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분위기 안 좋으니까 조직 문화 진단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설령 인사나 HR 담당자의 KPI에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HRD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회사 여건이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HRD 담당자는 사실은 본연의 활동을 보여야 됩니다. 본연의 활동. 그럼 이 본연의 활동이 뭘까요? 애당초 HRD 담당자 해야 될 모습이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육을 한다면 왜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가 없어? 그럼 교육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것은 큰 전제 조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 속에는 이 교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기대 효과라고 부르죠. 근데 교육의 과정으로 본다면은, 교육 계획으로 본다면은 목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의 구체적인 기대 효과, 기대하는 효과가 있고 그게 바로 교육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교육의 목표는요, 효과는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은 교육 전과 교육 후의 변화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변화는 HRD 입장에 보면은 전제 조건이 전사 목표 달성과 연관이 돼야 돼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HRD에서 해야 되는 교육이라면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교육정과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전이 좀 낮은 수준이라면 교육을 통해서 그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고요. 교육전에는 몰랐다면은 교육을 통해서 알게겠다는 거고요. 교육전에는 공감하지 않았는데 교육을 통해서는 공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산 목표와 연관이 된, 관련이 된 어떤 과제나 목표를 달성한다는 거죠. 그게 교육에서 기대하는 효과, 교육이 추구하는 변화라는 거죠. 그게 명확해야 교육의 내용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희한하게도요, 교육의 목표가 나와야 내용이 나오고, 내용이 나와야 방법이 나오고요. 방법이 나와야 필요한 교육 자료가 나와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학습 목표, 기대하는 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그 여건을 잘 갖추어야 되고, 그 여건을 최대한 잘 발휘되도록 해야 돼요.
그 기왕이면은 가성비가 좋아야죠. 비용 대비 없는 효과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없는 효과가 있더라도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교육훈련비가 통상적으로 그 총 인건비 중에 통상적인 급여 부분 한 1%대 될 거예요. 1%보다 업이거나 작거나 이제 회사 크기에 따라 이제 다를 텐데 그 이상을 초과하는 거는 과다하다는 거죠. 그 1%보다 낮게 했는데도 얻는 효과가 동일해. 사실 그러면 그게 더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HRD 담당자만 놓고 본다면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개발 운영해서 효과를 측정하는 교육은 애당초 성과 전사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 구성원의 그들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를 향상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야. 구조조정을 해야 돼. 명태다는 분위기가 싱숭생숭한단 말이에요. 뭐 경기는 어렵다 그러고 뭐 창사 이래 뭐 이런 고통 처음이야. 뭐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근래에 뭐 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했다 뭐 이래요. 이럴수록 사실은 HRD에서 해야 되는 것은 본인의 목표,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성과 향상에 초점을 둔 학습 경험의 제공. 이 말은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뭔가 변화를 만든다. 그게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 여건이 좋아지느냐 어려워지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HRD 활동의 본연은 달라지는 건 없다. 다만 목표 전사 목표에 연관이 된 전략 과제가 화랑이냐 불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 기대하는 목표치가 원하는 그 변화 수준이 달라질 뿐이다. 불황이라면 조금 더 절박하겠죠. 목표 수준이.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HRD 담당자가 수행할 과제는 조금 더 전사 목표 연관이 되겠죠. 이익 극대화, 매출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비용 절감. 아니면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어떤 그 공감대 형성 등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럼 구체적으로 직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리더십의 발휘, 그 다음에 누구나 열애 없이 그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절박함에서 나오는 핵심 가치. 핵심 가치가 뭐 세 개 있어요. 뭐 신의 성실에 도전이야. 그건 절박한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실제로 발휘가 되도록 만드는데 더욱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단 비용은 절감, 저렴하게. 그러니까 사내 강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진작 사내 강사를 활용을 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전문 역량 교육은.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연말에 실시하는 인사평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인사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회사 여건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여건은 달성해야 되는 목표, 전략 과제와 목표치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성과 평가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기준과 방법은 달라지는 건 없다. 그리고 불황일수록 사실은 모든 직무는 본질적인 활동에 더 초점을 둬야 되고 기왕이면 목표치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HRD 담당자도 열애는 아니에요. 그러면 2025년도 내년도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달성해야 되는 전략과제는 불황에 회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해진 목표와 조금 더 밀착돼야 되고 기왕 달성하는 거 그 수준은 향상돼야 되는 거다. 높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HRD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럴 거라는 거죠. 따라서 HRD 담당자는 그 선상에서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 내년에 각오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것도 예산 제로 베이스. 뭐 동결, 교육훈련비 동결 아닐 겁니다. 감축일 거예요. 심지어는 건배권 승인 받아서 해. 그럼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사내 강사 쓰면 되죠. 사내 강사로 1시간에 3만 원만 해도 하루면은 얼마입니까? 38이 24, 24만 원. 일주일에 5일. 일주일 해봤자 120이에요. 그거
그 돈을 안 쓴다? 허용할 거려? 전년 대비 엄청 낮은 건데 몇 분의 몇일 텐데요. 그래서 사내 강사로 교육한다고 그랬을 때 반대는 안 하더라. 자, 지금까지 제 블로그에 올렸던 회사는 구조조정인데 공정 인사평 어떻게 해야 되지? 비법이 있나? 특히 HRD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회사 상황에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데, 물론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전사 목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전략과제로 삼아야 되고, 그 목표치는 높게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부당한 거냐? 누구나 똑같이 그런 조건으로 간다면 그 자체는 인사평가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 균등성은 확보된 거예요. 이제 공정성 부분을 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배분이 될 때, 목표가 배분이 되고 측정 방법과 그다음 평가 척도와 그다음 실행 계획을 합의하는 과정이 이제 공정하다면 나중에 평가할 때 공정성은 확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어렵든 화랑이든 인사평가는 해야 되는 거고, 그 인사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보상이 그 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된 평가의 값을 활용을 해서 최종평가 등급이 확정이 되면 그 최종평가 등급에 따르는 차등적인 보상이 화랑이냐 불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래서 묘책은 따로 있지는 않다. 이거는 원칙대로하는 것이 오히려 불황일 때일수록 원칙대로하는 것이 오히려 비법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의 경험과, 물론 저도 뭐 이 과정에 있어서 실무하면서 그리고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뭐 찾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의 그 본질적인 기능은 화랑이든 불황이든 바뀌지 않는다. 평가 값에 따르는 보상이 달라질 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불황일수록 모든 직무는 본질적인 활동에 전념을 해야 되고 목표 수준은 높게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오히려 연말의 인사평가는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인사평가에서 나오는 그 시사점들, 왜 목표는 이만큼인데 왜 갭이 이렇게 컸지? 왜 역량 발휘가 이렇게 낮았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 선상에서 내년에 살아남기 위한 쉽지 않은 목표가 정해질 거고, 그 목표에 연관된 과제들이 배분이 될 거고, 그러면 큰 각오로 올해 했던 거 이상 열심히 실행해야겠죠. 그 시작이 인사평가가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활용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참,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이 좋았다면 널리 전파 좀 해주십시오. 공유도 해주시고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